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운동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저에게도 많이 여쭤보는데, 사실 면역력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시간이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오래되고 코로나 블루가 심해지고 운동량이 떨어지고 햇빛 잘 못 쬐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면제라든지 그런 어떤 처방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근데 또 잠을 잘 자게 되면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세포 재생 수면. 여기 제가 여러 가지 논문들 좀 찾아봤는데, 티슈 리제너레이션, 조직이 재생이 된다. 잠이 임팩트 오브 슬립, 잠이 미치는 영향, 스템셀,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의 리제너레이티브 캐패시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이 논문들이 보면 호르몬, 중간에 보면 스카디안 리듬, 하루 중에 생체 리듬이죠. 또 이게 디퍼런트 티슈, 인클루딩 본, 뼈, 카틸리지, 연골, 스킨, 피부, 인테스틴, 장, 이런 기관들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서 사이토카인이나 스템셀, 그러니까 면역세포라든지 우리 줄기세포, 우리 몸의 신체 기능에 손상을 받았을 때 그것을 재생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낮낮 밤밤, 낮은 낮답게 밤은 밤답게 하는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이 논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 생체 변화, 수면이 생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림프절의 순환과 정화, 우리 몸의 노폐물을 내보내고 면역력을 다시 재정비하는 거죠. 뇌 세포의 재생과 정리, 부적절한 사소한 어떤 기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머릿속에 담아두면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역할, 체온 조절,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낮 동안 쌓인 여러 가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아드레날린, 코티졸의 스트레스 호르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면서 멜라토닌을 올려주는 역할, 성장 호르몬을 올려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면 중에 생체 변화입니다.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수면법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냈던 책 저울 면역력, 수면 부분에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울 면역력이 있는 내용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제대로 자야 세포가 재생한다. 30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의 첫 번째 조건은 잠을 잘 자는 것이다. 인간이 왜 자는지에 대한 질문은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잠과 깨문, 생명의 순환과 관련된 현상이다. 모든 생명체는 순환과 주기, 리듬의 반복이 존재한다. 이것도 일종의 리제너레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카디안 리듬, 일종 생체 주기와 비슷한 거죠. 저는 요즘에 하루 중에 당신이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해야 될 시간이 될까요? 그럴 때 조금은 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수 있으면.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 잠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잠을 순리대로 대하는 자세, 즉 내 몸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자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각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다. 그 중에서도 숙면을 취해 생각을 잠시라도 멈추는 일이죠. 맞습니다. 제가 운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 운동을 하는 동안 생각 중지가 되는 활동이라고 한 것처럼 잠 자체도 생각을 멈추는 거거든요. 한국인의 수면 시간이 최소 20분에서 50분까지 줄었다는 조사가 있는데, 추측건데 그 주요 원인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사용에 있다. 낮에 미치지 못하니 그 중에서 자유로운 스마트폰 사용 후에 잠자는 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청드립니다. 밤에 자기 전에 우리 채널, 박미수박사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11시, 12시간 넘어서는 이 채널을 닫아두고 낮에 시간이 될 때 짬짬이, 아니면 저녁 시간에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질 높은 수면이 중요하다. 무작정 1시간 더 잔다고 더 오래 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잠을 제대로 자야 된다. 중간에 수면 효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었던 시간 분해,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 잠자리에 아무리 많이 누워 있더라도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이 떨어져 있다면 수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수면의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수면의 효율이 적어도 85%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각종 호르몬 역시 균형을 되찾는다. 우리 뇌가 가장 편안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잘 것이냐? 잠이 오지 않으면 억지로 자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가감히 잠을 자지 않으면 된다. 대신 절대 낮잠을 자서는 안 된다. 낮잠 1시간은 밤잠 8시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에 숙면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밤에 잠을 굉장히 잘 주무시는 분, 숙면 잘 취하는 분들은 수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낮잠을 자는 것도 괜찮지만,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을 낮잠을 자꾸 대체하려고 하다 보면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낮잠의 원칙은 몰아서 자되 30분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으면
자지 말고 하루만 버텨보는 것. 특히 주말 같은데 휴일이라든지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그래 보십시오. 자꾸 잠을 자야 된다 강박관념 자체가 더 수면의 리듬을 깨트리거든요. 잠을 하루 정도 안 자도 돼.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시는 분도 있으니까. 물론 모든 분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잠에 대해서 조금 자유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수면 시간이 난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원하는 만큼 자면 되거든요.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꼭 7시간, 8시간 자야 된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누워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수면의 리듬이 더 흐트러집니다. 6시간 정도라도 숙면을 취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부족한 시간. 그래서 본인이 바빠서 잠을 줄인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래서 7시간, 8시간 주무시는 게 좋고요. 근데 뭐 6시간 잤는데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하고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더 누워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잠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더 주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는 시간을 사수하다. 기상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이 취침 시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녁에 어느 시간에 잤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하다면 밤에 그만큼 더 수월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는 시간을 꼭 못 박아 두는 것보다는 피곤할 때 바로 자면 됩니다. 나는 12시에 딱 잔다 못 박아 두지 말고 10시나 11시에 잠이 노곤하게 오는 상태면 그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습니다. 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름에는 1시간 빠르게, 겨울에는 1시간 늦게 일어나는 것도 몸의 리듬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과 같이 자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위험신호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많이 뒤척인다든지, 코골이가 심하다든지, 잠꼬대를 한다든지,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든지,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 자는 사람에게 나의 수면 습관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서 확인해보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그런 나쁜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지적을 해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하게 숨을 쉬어야 된다. 호흡과 복식호흡. 현대인들은 되게 쉽게 호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으로 호흡합니다. 입으로 들이마시죠. 자, 입으로 들어마시게 되면 우리 미세먼지 바깥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다 기관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코로 들어마십시오. 코가 들어마시기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훈련도 안 돼 있고 비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가습, 살균, 보온의 효과까지 다 거두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5, 3, 5 호흡. 5초 동안 코로 들이마시고 3초 쉬고 5초 동안 입으로 내쉬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와 배가 한꺼번에 단련되는 건강호흡법 알려드렸는데요. 자, 코로 들이마시면서 배를 쭉 내밉니다. 3초 동안 참습니다. 입으로 내쉬면서 앞배를 뒤에 등에 붙인다고 생각하죠. 복식호흡을 하시면서 5, 3, 5 심호흡 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먹지 말아야 되죠. 잠들기 3시간 전에 먹으면 당뇨나 비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자는 동안 계속해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위식도 역류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안 온도를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방안 온도가 너무 차거나 따뜻한 것도 수면에 방해가 된다. 20도에서 25도. 그래서 발이 좀 차가우신 분들은 수면 양말을 신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전에 반신욕, 조욕 등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잠자리에서는 잠만 잘하는 겁니다. 수면의 질을 해치는 가장 나쁜 습관 가운데 하나가 잠자리에서 잠자는 위에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밀린 업무, TV 시청, 전화기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수면 환경의 세팅이 깨지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침대 정도만 있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녁 9시가 넘으면 집안의 불은 모두 조도가 낮은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고 어두워야 뇌 속 송가체에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 격렬한 언쟁, 시끄러운 음악 등은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이불도 좀 푹신푹신하게 자기의 무게감을 주는 것. 잠이 잘 오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을 주무시기 전에 생각이 복잡하다면 생각 중지 훈련. 눈을 감고 생각하지 말자. 저는 바로 이 순간 생각 중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세포재생 수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지만 잠에 의해서 또 지배당하지 말고 잠을 잘 조절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